특히 어린아이들은 어떤 조금 독서 동기를 위한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가자 뭐 1,000원짜리 하나 주더라도 와 어깨가 쫙 펴져서 나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디지털 매체는 지금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계속 부정적으로만 우리가 끌고 가기는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 활용하시기를 저는 권장드리거든요. 실제로 내년부터는 디지털 교과서가 상용된다고 합니다. 물론 학교별로 선별해서 취하기도 하겠지만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중학생들은 개인 패드가 다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활동지라든지 뭐 요약본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실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아이가 어릴 때라든지 어떤 문해력이라든지 독서력이라든지 독해력을 키울 때만큼은 그래도 종이책을 이용해서 다져질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저는 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디지털 매체를 우리가 잘 활용한다. 하나의 예를 들면 챗GPT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네이버가 있었죠. 네이버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키워드를 쳐서 검색을 하는데 그 키워드를 못 쳐서 결국은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키워드를 잘 찾아내고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한 바탕은 결국은 독서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 바탕이 단단해지고 난 다음에는 디지털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적절한 뭐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분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디지털 문해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능력도 키울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책 분야를 저희들이 크게 나누면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문학은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에 상상을 더하여 쓴 글인데, 주로 이제 뭐 동화책, 소설책, 시, 희곡, 시나리오, 수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학책이라고 하죠. 비문학은 그 이외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사회나 과학적 미술, 체육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비판적 사고는 주로 문학 장르를 봤을 때 비판적 사고를 좀 키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문학에는 반드시 예를 들면 소설을 예를 들면 인물, 사건, 배경이 글의 구성 요소죠. 거기에서 우리 인물은 반드시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해요. 행동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건들이 반드시 어떤 기승전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책을 보면서 나였다면 어땠을까? 인물의 행동을 비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좀 뒤집어 보는 비판적 사고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물 관계, 그리고 사건을 풀어가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가 반드시 형성이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좋아요. 내가 만약에 누구였다면, 예를 들면 홍길동이다. 내가 만약에 홍길동이었으면 과연 가출을 했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 이럴 때 아이들은 한참 골똘히 생각을 하거든요. 골똘히 생각을 할 때 조금 난해한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관점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좀 더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비판적 사고를 반드시 따라서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독서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연령대까지는 확인을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아이가 이제 단편적인 사실적인 이해를 했느냐,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 계시느냐, 아니면 우리 아이가 책을 읽는 과정에서 어떤 뿌듯함을 느끼고, 그리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공감하고 우리 이 책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기 걸로 만들었냐를 또 확인하시고 싶어하는 뭐 이렇게 정도 나눌 수 있는데, 부모와 대화에서 그도 제일 주의할 점은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너 이야기해봐, 이런 자세는 절대 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동등한 관계에서 우리 아이가 와, 이 독서하는 과정이 정말 쉬운 과정이 아닌데 정말 잘 해왔다라고 공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기를 꼭 권장드리고 싶거든요. 아이가 독서하는 동안에 뭐 실제로 우리 아이들은 상상이 어른들보다 훨씬 상상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이 되어보기도 하고 사건들을 해결하기도 하고 감동도 받고 공감도 하고 심지어 웃기도 하고 뭐 큰소리 내서 우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눈물도 흘리기도 하는데, 이런 과정 자체에 우리 부모님께서는 1차적으로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다음에는 우리 아이가 독서를 하며 골똘히 생각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가만히 봐주시길 바래요. 이것 또한 우리 부모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가만히 지켜봐 주시면 굉장히 사랑스럽고 우리 부모님도 아이가 독서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뿌듯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얼마만큼 줄거리를 파악하고 있느냐, 주제를 파악하고 있느냐 확인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기 위한 책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눈과 귀와 마음을 맞춰주시고 우리 아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독서 동기라 하면 우리 특히 어린 아이들은 어떤 조금 독서 동기를 위한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독서 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조금 독서 동기를 줘본 적이 있었고 효과를 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첫째, 아이의 마음에 조금 목표를 정해서 자기 스스로가 뿌듯해할 수 있도록 표신하게 뭔가를 해주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박수를 크게 쳐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 스스로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에 대한 어떤 소감 발표 같은 것도 표신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게 스티커 같은 것도 많이 붙여주세요. 눈으로 보이게끔 뭐 색칠을 해주신다든지 독서탑 같은 걸 만들으셔서 스티커 자국 같은 거 해서 실제로 내가 여러 권을 많이 읽었네가 아니라 나는 100권을 도전해서 100권을 읽었네. 와, 내 자신 스스로가 뿌듯하다.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스티커 같은 것도 좋은 효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약속한 독서를 잘 진행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상장이나 작은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정말 작은 선물이거든요. 예를 들면 과자 같은 것도 좋고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 얼마나 잘 먹어 사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약속한 것에 대한 상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실제로 과자 뭐 1,000원짜리 하나 주더라도 와, 어깨가 쫙 펴져서 나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상장 수여식도 저는 진지하게 하거든요. 상장 수여식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아이한테 확인시켜주면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학교에서 대표로 상 받는 그런 표정을 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장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뭐 작은 선물을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칭찬의 어떤 표시를 해주시면 조금 아이들한테는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고학년들은 크게 도움은 안 되는데 저학년들의 한정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독서의 중요성은 사실은 더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은 누구보다 독서의 중요성을 아실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실천을 많이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또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구독자분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서 교육은 잘 아시겠지만 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정말 뭐 점수로 매겨져서 금방금방 표신하고 아이가 성장하고 어떤 결과치가 딱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본인은 알아요. 독서를 하면서 얼마나 자기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어린 아이들은 뭐 멋진 말로 표현을 못할 뿐이지 굉장히 뿌듯함을 느낀다든지 그리고 표정도 굉장히 성장하는 모습을 표시날 정도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구독자분들께서는 조금 마라토너처럼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그리고 본인한테 차곡차곡 이렇게 꾸준히 쌓아가는 시간을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독서를 생활을 하시면 우리 아이가 학습도 물론 좋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정말 독립적인 어른으로서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그리고 좌절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또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키워줄 수 있는 게 저는 어릴 때부터 쌓아오는 독서의 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힘을 믿으시고 구독자분들도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본인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방법으로 독서를 많이 경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